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점점 좋아집니다. 근데 오늘 밖에 잠깐 일이 있어서 행사가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복이 날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참 맞는 얘기입니다. 좋은 옷들 아끼지 마세요. 맛있는 음식 두었다가는 썩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옷들 그냥 마음껏 입으세요. 그 죽으면 다 갖다 태워버립니다. 다 버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그러죠. 좀 좋은 옷, 아끼는 옷은 잘 안 입잖아.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유행 지나면 또 버립니다. 그러니까 옷 아끼지 말고 그냥 마음껏 즐기세요. 지금이 가장 즐거운 시간, 가장 건강한 시간, 가장 못 내는 못 낼 수 있는, 뽀대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 내 몸을 사랑한 만큼 내 몸도 주인에게 되돌려준다.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화기계 경화증, 소화기관, 이 입을 통해서 식도, 그 다음에 위장, 그 다음에 여기 소장, 그 다음에 대장, 이 통 속에 뭔가 굳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화증, 그 굳어가는 거.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조직이 이 입에서부터 소장, 대장까지 이 피부 조직 보면 여기 요 안에는 점막이고 여기는 또 근육총 이렇게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합 조직. 이래서 세 조직으로 했어요. 어쨌든 이 조직이 이 근육이 어쨌든 굳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굳어가면 뭐가 문제냐면 여기 위장은 1분에 3번 정도 늘어났다 쭈그러들었다 합니다. 늘어난 데 10초, 오그라드는 데 10초. 그 다음에 12장은 12번, 대장은 15회 정도 이렇게 그냥 움직이면서 꿈틀꿈틀 대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하고 뒤로 내고 영양소 뽑아들이고 나중에 똥으로 이렇게 딱 배출합니다. 근데 이게 꿈틀꿈틀 하는 것이 굳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꿈틀꿈틀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꿈틀꿈틀이 안 되면 협착, 그냥 붙어버려. 그 다음에 오그라들어 있어요. 수축. 그 다음에 아예 막혀버렸어요. 협착되거나 수축되거나 폐색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소화기의 경화증이에요. 그러면 먹은 음식물이 이동을 못해. 음식물은 이 연동운동과 분절운동을 통해서 뒤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 흡수도 못하고 소화기 그냥 모든 기능이 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식물의 이동이 안 되니 소화불량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또 목구멍이 삼킴곤란 연화장애가 생겨 소화불량 또 똥도 잘 안 나와요. 영양실조 생겨요. 이런 게 소화기계 경화증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 몰라요. 그냥 소화 안 되니까 소화제만 냅다 먹는 거예요. 에? 그러면 이렇게 경화증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 이게 염증이야. 주로 위장 내에 많이 생겨요. 그럼 위장의 특징을 봐야 돼. 1에서 3 정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산의 원료가 소금물이에요. 어쨌든 이 염증은 소금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맞아요. 위산의 농도 pH 1에서 3 정도가 안 되니까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야. 이것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반드시 금방 복원을 해요. 복원했는데 또 재발해. 리바운드 되고 복원하고 리바운드 되고 복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뭐냐? 섬유화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경화되는 거야. 굳는 거야. 우리가 여기 칼로 이렇게 비면 여기 나중에 딱딱하게 되잖아요.
그 꼬맨 자리가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위장이 뭔진 모르지만 pH 농도가 낮아져서 여기에 염증이 생긴 것이 복원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에 위벽이 굳어진 거예요. 우리가 얘기해서 장상피 화생도 그 중에 일종입니다. 소화기계 경화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산 조절 능력이 떨어졌다. 그것은 원인이 여기 위장이지만 여기는 콩팥도 원인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콩팥도 연관되어 있고 또 위장의 여기 근육의 문제, 이건 간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계 경화증은 위장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콩팥, 아시겠어요? 음양오행상의 수, 이거는 목, 이건 토, 이 세 가지 장기의 기능이 동시에 떨어졌을 때 소화기계 경화증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이 경락상으로 이게 위장, 콩팥,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발에 붙어 있어요. 즉 이게 먹는 건 먹고 발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야. 즉 걷기 운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먹는 것만 먹어 제끼고. 어떻게? 또 여기에 인조 단맛을 많이 먹으면 이게 위장뿐만 아니라 췌장도 망가집니다. 위장, 췌장 망가지고 이 인조 단맛은 간도 망가집니다. 여기 동양의학적으로 목국 토를 못해요. 이래서 망가지고, 인조 단맛이 너무 세면 토국수를 너무 강하게 해서 망가뜨리고, 인조 단맛 여기에 소화 효소, 아시겠어요? 소화 효소가 고갈돼요. 그래서 이 간도 망가지고 이 위장, 췌장도 망가지고 콩팥도 망가집니다.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기능이 떨어지면 어김없이 소화기계 경화증이 생겨요. 근데 소화기계 경화증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뚜렷하게 모릅니다. 이거는 뭐 초음파를 하고 이런저런 검사를 다 하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소화기계 경화증 진단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10년이 돼도 몰라요. 왜? 이런저런 지저분한 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먹는 게 잘 안 돼. 그럼 그 식도 경화가 되면 연화장애, 삼킴이 잘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위장 경화, 소화불량이 돼. 이게 안 되니까 1분에 3번이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대장, 여기가 경화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복부 팽만, 구토도 나오고 이게 변비도 생기고 똥도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무슨 뭐 변비약만 먹고 이런저런 이런 게 10년 넘게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소화기계 경화증의 원인은 염증이라는 겁니다. 이 염증은 소금물이 부족할 때 싱겁게 먹고 인조 단맛 많이 먹고 하면 어김없이 염증이 생기면서 이 염증이 생기고 복원을 반복하다 보면 섬유화 현상이 나타나서 결국 어디에? 주로 위장에 많이 나타나요. 그걸 왜냐하면 위장의 위산이 pH 농도가 1에서 3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pH 농도의 원료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은 누가? 콩팥이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싱겁게 먹고 인조 단맛을 많이 먹기 시작하면 콩팥도 망가지고 간도 망가지고 이 췌장, 소화, 위장도 망가지고 하면서 이 세 개가 동시에 망가질 때 소화기계 경화증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화기계 경화증이 생길 때 보면 소화불량도 뭐 비슷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식도, 위장도 비슷하게 나오고 이래서 이 식도, 소화 뭐 이런 거에 관련된 19개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슨 뭐 뚜렷하게 소화기계
경화증입니다라고 진단 내리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맨 마지막에 야 도대체가 이 병원 저 병원 이과 내과 다 돌아다녀봐도 몰라. 근데 이제 이런 걸 유심히 보는 어느 의사 한 사람이 그러면 위장을 한번 정밀 검사해 봅시다라고 해서 위장을 딱 보니까 위벽이 두꺼워지고 수축되고 이 1분에 3번 수축되고 오그라드는데 10초 피는데 10초 그래서 1분에 3번 움직이는데 그 자체가 안 되더라 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협착, 수축 이거 그 다음에 점막, 근육층 이러한 결합 조직들이 두꺼워져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최종 소화기의 경화증을 진단하는 의사가 있다면 아주 괜찮은 의사입니다. 그 의사는 아주 괜찮은 의사예요.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 그죠? 장내 미생물 수와 종류는 어김없이 떨어지죠. 왜? 영양 흡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질병이 생겨요. 근데 암도 아닌데 무슨 암도 아닌데 체중 감소도 나오고 모두 나오고 그래.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면역 억제 제어,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소화 기능 개선하는 무슨 약물을 써요, 혈관 확장제를 써요, 항염증제를 써요. 이러면 지금 장내 미생물 수와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데 그런 약물을 쓰니 또 부족한 거야. 그러면 자연 치유력 스스로 일어날 힘은 아예 없어요. 이 파이지스 자연 치유력이 아예 훼손되고 방해되고 아예 망가뜨려 버리니까. 그래서 생활 습관을 하고 식이 관리라 균형 잡힌 식사를 스트레스 관리라 얘기하는데 이미 벌써 이건 20년이 지났어요. 20년 벌써 지난 20년 동안 굳어진 거야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이 소화기의 경화증은. 그래서 이건 일단 염기 부족이다 하는 거고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런 것들 인조식품을 많이 먹어서 비위장, 췌장 기능이 서서히 망가지면서 이와 병행해서 세 가지 하나는 콩팥에서 염기 농도 조절을 못하고 하나는 근육 간 기능이 약해지면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못해. 아시겠어요? 소화효소 분비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결국 서서히 협착되거나 대장이 협착되거나 수축되거나 아예 막아버리는 이런 협착, 폐색, 수축되는 이런 증상까지 나타나는 거야. 이게 바로 소화기계 경화증입니다. 근데 정확한 원인을 찾기는 약 20년 걸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조단맛 줄이고 충분하게 염기 보충하라. 짭조름하게 먹자는 겁니다. 인조단맛을 줄여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장내 미생물 수와 종류를 늘리기 위해서 생식과 다양한 식물성 음식을 먹는 거 꼭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병은 절대 못 고쳐요. 이 약으로는 오히려 그냥 더 경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위장과 그 다음에 여기 콩팥과 요 간하고 관련돼서는 동양의학적으로 이게 어디에 붙어 있냐면 이 발에 붙어 있어요. 요 아치 부분에는 이건 위장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두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여기는 간이 붙어 있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에 여기는 이 신장이 붙어 있고 이 삼각형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맨발로 걷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걷지 않아서 그래. 걷기 운동을 하면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 인조단맛 줄이고 짭짤하게 먹고 맨발 걷기 운동을 하면 소화기계 경화증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결국 잘못된 식습관이잖아요. 장내 이 미생물 수와 종류를 늘리기 위해서 생식을 먹고 여기 지금 위장, 신장, 간 기능을 이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배합 비율을 달리하고 그 다음에 맨발 걷기 운동하고 스트레스도 혈관 수축을 하니까 스트레스 좀 줄이고 하다 보면
소화기의 경화증이 풀려나갑니다. 이걸 이해 못하고 그냥 맨날 병원에 들락날락 해봐야 장내 미생물 수와 종류는 줄어들고 결국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병은 절대 못 고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좀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식습관 잘못, 인조단맛 줄이고 매콤하고 찝찝하게 먹고 맨발 걷는 운동을 해야만 고쳐지는 아주 특이한 질환 중에 하나가 소화기계 경화증입니다. 오늘 소화기계 경화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대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거 뭐 아주 간단하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꾸준히 노력하셔서 소화기계 경화증으로 고생하는 불편함을 빨리 개선시키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